그래서 뭐 많은 건축가들이 근대 건축물을 다룰 때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흉내낼 수 없는 그 원 상태의 건물이 가지는 그 가치를 되게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오리지널 건물 외벽과 창과 뭐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드러내고, 그리고 요 벽이 가지고 있는 벽의 회벽, 페인트, 벽지, 뭐 꽃무늬 벽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 켜를 이것을 어떤 새로운 재료로 다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샌딩을 통해서 조금 이 세월의 켜를 좀 드러내면 그 느낌이 좀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층과 2층의 벽은 저희가 이제 고스란히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많은 시대의 많은 켜들이 막 이렇게 노출되고 이제 드러난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관람객은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또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 1층 같은 경우도 그 외벽과 실내 저희가 새로 한 전시 공간과 그 사이를 이제 사람들이 좀 지나가게,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윤동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공부부터 사실은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왜 이분을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며, 그래서 이제 문과대 선생님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었고, 글로 나타냈던 많은 글들 중에 이제 창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 건물이 가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희가 창이다. 전시의 관람 동선을 이제 외벽 쪽으로 이렇게 뺐죠. 이제 1층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 100년 전에 기숙사로 사용이 됐을 때는 가운데 중복도에 각각의 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은 전시 동선이 바깥으로 빡 돌리고 났더니 가운데 그 원래 동선 역할을 하던 복도가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동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서 저희가 그 복도도 하나의 어떤 이 100년 전 기숙사의 느낌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문짝을 다 떼고 거기 복도의 한 끝에서 봤을 때 마치 기숙사의 방에서 이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조명과 그 스케일과 그런 리듬감을 살려서 하나의 전시로도 나타냈습니다. 네. 복도에 전시를 따로 전혀 뭐 액자나 이런 걸 전혀 놓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약간 공간감 또 스케일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고 그런 리듬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나의 또 전시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또 전시물로서 이렇게 느끼게. 사실은 이 건물에서 전시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다 대부분이 다 지류였어요. 그러면은 지류를 보여주는데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요소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공간의 협소함에 비해서 드러내고 싶은 전시 내용도 많았기도 했지만 그러면은 이 창은 그대로 살리면서 전시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한 게 저희가 이제 서랍형 전시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와 보시면은 1층이 방마다 굉장히 많은 서랍을 가진 가구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열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윤동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만큼 알아가실 수 있게 선택적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서랍보다는 거기 이제 벽면에 전시되어 있는 드러나 있는 전시 위주로 보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서랍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윤동주 기념관을 하면서 관람하는 공간보다는 약간 머무는 공간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지금은 그냥 뭐 한두 시간 있다가 휙 나가시는 공간이긴 한데, 이제 코로나가 좀 해소가 되고 좀 그러면 여기서 많이 머물고 공부도 하시고 느꼈으면 하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1층 아까 말씀하신 서랍형 그것도 결국엔 좀 빼면서 같이 좀 거기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랬으면 하는 좀 나중에 그런 바람이 생기긴 합니다. 문화재로 등록을 하면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외관만 안 건드리고 내부는 손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다가 내부를 너무 이제 뭐 구조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건드리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협의도 많이 해가면서 디자인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1층 전시 관람을 끝나고 나서 그 중앙 계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동선이 좀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1층 전시를 다 보고 나서 2층으로 올라올 때는 그 건물의 이제 끝방에서 새로운 계단을 하나 냈어야만 했고, 그래서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 이거는 전시관으로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스처다. 그래서 이제 슬라브를 뚫고 철제 계단을 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볼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냥 최소화해라 라고 해서 이제 딱 한 베이만 저희가 마지막에 끝에 슬라브를 뚫었고, 그렇게 뚫는 과정에서 나오는 옆에 이제 거친 면을 보면은 옛날에 100년 전에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가 이제 약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도 그 100년 전의 어떤 텍토닉에 대해서 보여주는 전시로 만들자 해서 이제 저희가 전시처럼 이제 거의 글씨도 쓰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볼 수 있게. 그래서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건물이 뜯겨져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전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이제 살려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뭐 재현방이라고 처음에는 불렀지만 재현이 아닌 1층의 끝방에 가시면 윤동주가 첫 학기를 지내고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짐을 싸는 그런 세팅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한번 느껴보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방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즐기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그 유가족들이 주신 유품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3층 건물을 어떻게 다 채울까? 라고 생각할 만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그 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알아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간이 부족할 만큼 저희가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졌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념관이 오픈하고 나니까 이게 공간이 가지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동주에 관련된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락도 많이 오시고 더 이제 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 또 어떤 공간을 만들면 좋을지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진행이었지만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특히 이제 대학교 안에 있는 이제 기념관으로서의 의미와 또 가치, 또 이것이 갖는 공공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윤동주를 기념하는 방식이 어떤 과거에 그냥 있던 그 유물만 가지고 기념하기보다는 윤동주를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미래의 많은 새로운 창조되는 모습들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요 1, 2, 3층에서 2층이 사실은 중심 역할을 조금 하는 공간이에요. 윤동주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에 윤동주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모으겠다. 그러니까 국내외를 떠나서 뭐 책, 논문, 뭐 행사, 포스터 모든 걸 다 모아서 이게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여기서부터 뭐 이제 선택된 게 1층에 전시가 되는 거고, 또 혹은 여기서 이제 연구가 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공부되는 것들이 다 새로운 방식으로 또 3층에서 또 전시가 되고, 약간 그럴 수 있는 약간 그런 기념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층에 있는 이 자료들하고 1층에 전시하고도 인덱스로 이제 묶여져 있고요. 2층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고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도 너무 답답하지 않게 좀 오픈된 공간에 조명도 따뜻하게 해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하고, 3층은 이제 그 다락 공간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이벤트 공간이죠. 그래서 전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 뭐 문학인들의 윤동주에 관련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또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1, 2, 3층의 기능을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3층은 원래 그 회벽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고 층고가 좀 낮은 공간이었었어요. 다락이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성면 제거도 하고 기타 등등 하면서 그 천정을 철거해 내면서 거기 과거에 이제
이제 그 목 구조의 그 흔적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거 자체도 또 그 당시에 또 어떤 구축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드러내는 모습도 있었고, 또 그곳이 만들어낸 기하학이 굉장히 좀 아름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천장을 이제 걷어내고 놨더니 그 목구조가 너무 그냥 보면 와우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사실은 단열도 안 되어 있는 지붕에 천정도 없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도 그 목구조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고, 그거를 이제 드러내게 됐죠. 그래서 다락방의 양쪽에 보면은 목구조가 한쪽은 천정을 잡았던 수평 부재가 그대로 남아 있고, 한쪽은 이제 곡에 사라진 구조 자체가 조금 더 드러난,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고, 조명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그 목구조가 좀 더 드러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분위기로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1층 같은 경우에 전시나 기획 행사가 없을 때는 그냥 그 공간 자체로 그냥 조용히 그냥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길 그렇게 조금 바랬었어요. 3층에 와 보시면은 도머창이 있는데, 그 도머창이 뭐 유럽에 있는 가정집 같은 데는 굉장히 흔한 형식인데, 여기가 이제 기숙사 건물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건축적인 요소였던 것 같은데, 그 도모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도모창에다가 가구를 저희가 짜 넣어서 그 3층 다락방에 들어가면 있는 그 한쪽에 있는 C를 가지고 와서 도모창에 앉아서 C를 감상을 하고,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희가. 이제 동문회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팀이 꾸려졌는데, 저희는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공간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이 컨텐츠를 어떻게 전시화하고 앞으로의 이 기념관의 비전과 기념관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같이 꾸려나가는 팀이 필요했죠. 문과대에서 윤동주와 이제 그 문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시 큐레이팅 팀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가구 디자인, 뭐 온갖 조명 디자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윤동주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파워가 있다 보니까 모두들 너무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셨고요. 그 맞춰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